이제 시장 분석해 볼까요? 오늘 장을 토대로 오늘 장에서 나왔었던 이슈 점검을 하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제비스탁 김남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서서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첫 번째 이슈 안에 실적 이 이슈 넣어봤습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예비치 내놓게 됩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들이 잇따를 텐데 삼성전자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 하게 될 테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은 이 실적과 맞물려서 통신 그리고 건설 이 종목군들 살펴볼까 합니다. 통신주들은 오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랐고요. 건설주들은 실적이 반대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창희 대표님과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한 3개월 만인가요? 3개월 만인가요? 네. 네. 진작에 계속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게요. 사실은 어제 만난 분처럼 또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통신주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았는가?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안정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외바다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또 해외 증시는 괜찮지만은 또 이집트라든지 또 뭐 포르투갈 또 중국이죠. 네. 좀 계륵 같은 중국이 또 문제를 보이다 보니까 흔들렸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으로 진정세가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결국은 실적이겠죠. 실적 자체가 제가 연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이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뿐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LTEA에 대한 물론 SK텔레콤 LTEA고 LG U+나 KT는 LTEA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한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가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 요금도 기존 LTE 서비스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기존의 3G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혹은 2G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또 번호 이동이라든지 명의 이전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신다라면은 네. 이런 실적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마케팅 비용이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제일 많이 집중화되는 시기가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서부터 한 3월 달까지 이제 입학 시즌까지가 제일 마케팅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갈 텐데 네.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들한테는 약간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러브코에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의 통신주를 본다라면 단순하게 지수 방어주의 성격.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방어를 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의 모멘텀으로 좀 바라봤었다라면은 그렇죠. 지금부터는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도 있지만서도 성장주의 시대에 올해부터 혹은 작년 말부터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통신주 종목이 세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통신주뿐이 아니라 통신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보신다라면은 계속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시장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방어주라면은 음식료 섹터라든지 제약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 외에 통신주가 제일 앞서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사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LG U+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그 다음으로 이제 KT 수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KT는 사실 SK텔레콤이나 LG U+에 비해서는 한 6월 이후부터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단기 낙폭 과대 이 측면은 아닌가요? 단기 납폭 과대라기보다는 일단은 KT도 결국엔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LTE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제일 안 좋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부처는 LTE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거기서 제일 선두를 보였던 게 이제 LG U+고 SK텔레콤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고 KT가 맞아요. 이제 네. 후발주자였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KT가 이제 LG U+를 뭐 LTE로 가입자를 이겼다 역전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뭐 LG U+에 비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LG U+는 LG UTV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U+의 경우는 최근에 또 반대로 KT와는 반대로 좀 꾸준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좀 봐주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LG U+가 오늘 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오늘도 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지금 12,5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13,000원 돌파시키려다가 약간 차익 매물 쏟아졌는데 이게만 고점이 돌파된다라면은 여기서 최소한 저점 대비 30%, 그러니까 한 11,000원 대비 30%, 혹은 고점 대비 10에서 15% 이상은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도 보신다라면은 작년에도 이제 한 12월부터 4월 달까지 보신다라면은 한 7,000에서 9,000원 한 6, 7개월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거기가 돌파가 되고 나니까 13,000원대까지 쉼없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패턴을 움직여준다라면은 충분하게 14,500원, 16,000원대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창일 대표께서 보시는 통신주는 그중에 탑픽은 LG U+였어요. 통신주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두 이슈들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 팀장님의 의견도 챙겨봐야죠. 팀장님의 생각하시는 통신주 탑 뭘까요? 연초에 똑같이 받았던 질문 같아요. 그 당시에도 유창희 대표님께서 함께 계셨었죠. 네, LG 네. U+를 추천을 하셨고 맞아요. 저는 SK텔레콤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LG U+가 많이 또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또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LG U+ 또한 상당히 좀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파수 경쟁이라는 통신 업종들이 또다시 진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좀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성장성이 되겠죠. 이 부분도요. 뭐 LTE 시장을 또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SK텔레콤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또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국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통신업종이 경기 방어주 플러스 성장주다. 저도 상당히 좀 동감하는 측면입니다. 예전에 통신업종 같았으면은 연초부터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로 인해서 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네.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통신업종이 오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가운데에서 SK텔레콤, LG U+, 저 역시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초 뭐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도 또다시 통신주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건설주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실적에 대한 뭐 안 좋은 거는 뻔히 알고 있긴 한데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것이다. 쇼크 수준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있었던 것이 부각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건설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유창희 대표님. 좀 부정적입니까, 여전히? 일단은 좀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내 건설 경기는 여전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그나마 이제 한 축을 찾았던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서도 그것이 저가 수주에 대한 단가, 우려감, 네. 그렇죠. 단가가 좀 납품 단가를 많이 저가에 대한 우려감이 올해부터 혹은 작년 연말서부터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GS건설 사태도 발생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결국은 GS건설 사태가 조금 결정타를 매긴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건설주는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수주도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강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건설주의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를 다 버릴 것이냐, 또 이렇게 본다라면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대린 산업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은 주가 수준이 자산 가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 자체만 본다고 해도 뭐 8배나 혹은 뭐 가끔 간혹 하다가 좀 추가적인 급락이 한번 나오면 7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번 정도는 혹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돌아설 것이냐 말을 한다라면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좀 고생을 좀 하시느니 차라리 좀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나는 그래도 건설주를 사보겠다 하신다라면은 결국은 대장주를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시장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그래도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는 좀 마음을 좀 편히 혹은 뭐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주들에 대한 이 실적 우려감이 또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께서 GS건설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게 그때 일이 또 떠오르네요. 잠시 이제 관심 주변에 이제 넣어뒀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직도 그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GS건설의 움직임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남 팀장님, 네. 혹시나 뭐 알고 있긴 하지만 진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급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우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또 기대치를 낮춰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적이 발표되는 날 약간의 좀 출렁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은 사실상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종 이제는 좀 이러한 가격대에 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물론 이제 저가 수주 압박을 받았던 GS건설은 좀 제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그만큼 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의 강력한 또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 또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를 그동안 많이 했던 업체들 가운데 토목공사 위주로 수주를 많이 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면 다시 한번 좀 그 바닥권을 탈출을 해서 좋은 결과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현대건설이 될 것 현대건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해 놓은 수주들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된 그런 수주권들도 있고, 물론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저가 수주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오히려 좀 발표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국내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주가 어느 정도 잔고가 다시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가 주가가 바닥권일 때가 맞습니다. 태양광도 사실 그랬고요. 건설업종도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연일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차라리 이런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 가운데 해외, 특히나 베트남, 중동 쪽에서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나가면서 하반기 이상까지 보는 그런 투자 전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저가 메리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현대건설 두 분 한 목소리 내고 계시네요. 실적에 대한 말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유주 얘기 좀 나눠볼까요? WTI 가격이 배럴당 $100 이제 돌파가 되는 모습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쪽 지역, 이집트에서는 뭐 반정부 시위 뭐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대통령을 축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포르투갈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포착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국 불안에 유가가 좀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유주가 또 화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창희 대표님?
정유주에 대한 시각. 이거 뭐 유가 뭐 100달러 돌파했다고 이거 잠깐 오른 거 잠깐 뭐 추세적으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집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엔 좀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하야를 했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용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어떻게 뭐 이제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유가를 좀 건드렸던 부분들이 뭐 갑자기 나온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그리스, 약간 유럽의 이슈가 또 이렇게 발생됐던 부분들이 좀 희한하게 같이 맞물렸던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기지만 그러면서 유가가 좀 들썩거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유 재고량이 좀 감소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돌릴 것이냐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부분 혹은 뭐 한 90달러 선 정도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세계 한머니가 예전처럼 자원이나 원자재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국가, 이머징 국가로 자금이 쏠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한 축을 차지했었고요. 또 하나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혼자 독야청청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집트가 조금 전국이 다시 한번 불안에 쌓인다라면은 이집트를 통하는 석유 배관이 하루에 400만 배럴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들썩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 정도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그렇다면 정유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라면은 예전처럼 유가가 계속해서 뭐 70달러에서 80달러, 80달러, 100달러, 뭐 네. 110달러, 120달러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면은 정유주들 사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일시적인 유가의 반등을 가지고 정유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유가라는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유주라든지 혹은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번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급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체크하신다라면은 일단 자원 개발에 대해서 조금 선두를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혹은 대체 에너지 쪽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LG 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유가가 많이 흔들려서 위로 올라가거나 어떤 그런 발생을 한다라면 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혹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 더욱더 증가가 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조선주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많네요. 이게 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정유주에 대해서 굳이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입니까? 한 절반? 정유주만 본다라면 10점 만점이 한 6점 정도? 6점. 네. 후한 점수가 아닌 거죠. 네. 김남 팀장님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10점 네네. 만점에 정유주는 몇 점인가요? 저도 한 6점 6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왜 이렇게 이집트 사태에 유가가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엄살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 사실 국가들마다 긴급으로 비축을 해두는 그 양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민간 사업자들도 한 3개월분,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분을 비축을 해두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집트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물론 또 변동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좀 사태가 일찍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변동을 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지리적으로 수에즈 운하랑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또 치솟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사실 유가가
크게 변동을 준다라고 하면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도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도 오늘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물론 맞아요.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예. 너무 이슈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슈에 맞물려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내일이면 좀 방향이 잡힐 수 있을까? 여기에 또 기대를 걸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실적, 이 예비치가 이제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이게 공개되고 나면 무언가 진정이 되고 방향이 잡힐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예비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액이 59조 한 1,800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10조 한 초반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결과는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네. 결과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주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는 2분기 때까지는 좋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문제는 3분기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는 3분기인데 중요한 건 3분기 때 코멘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좋게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걸 바로 100%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뭐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한 1분기, 한 분기 자체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발매가 된지 그렇다면은 갤럭시 S4의 판매가 2분기 때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됐는지 그냥 별거 아니었다가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 좀 보시고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이 안 된다라면은 결국은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나아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근데 또 반도체가 나아진다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결국엔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는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다음에 관계자의 코멘트가 조금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또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민뜰지 아니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주가만 본다라면은 일단 13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는 부분들 거의 한 16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155만 원 뭐 고가격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일시간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의 뭐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높다. 오히려 뭐 여기서 만약 다시 한번 120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한다라면은 뭐 1차로 한번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또 이러한 우려감이 작용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기존에 이제 다른 전자기기 쪽으로 제품 그쪽 회사들이 좀 수혜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영업이익 뭐 10조 원대 이것을 뭐 감안하고 본다면 이 정도 주가는 싼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10조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면은 예.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간으로 따진다면 약 40조 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기존에 워낙에 이제 주가가 컨센서스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결과도 봐야 되겠고요. 3분기에 대한 코멘트도 중요합니다.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게 만들었던 JP모간의 리포트, 과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김남 팀장님께는 또 어려운 부탁 드립니다. 네네. 종목 봐주세요. 뭐 네. 할까요? 저는 아까 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 합니다. 그래요? 좀 이거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확인을 한 후에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미리 들어가서 또 다시 또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오늘 일단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앞서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났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미 68,000원 직전 저점을 좀 붕괴시키지 않고 서서히 21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에도 좀 놓여져 있고 최근에 수급도 다소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과도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직전 저점 68,000원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 10만 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 10만 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적어도 8만 원 1차적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김난 팀장의 관심 종목입니다. 내일 당장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실적 확인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1차로는 8만 원, 2차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10만 원 선까지 내다본다는 말씀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제이비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